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현금가부족,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이러한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개정 과목들은 좀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는 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오늘은 현금 과부족, 선납세금, 미지급 세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금 과부족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요게 현금 돼 있고 과가 요게 많다는 얘기예요. 과가 많다는 얘기고 부족은 뭐한다?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차이의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때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요. 이 인출한 10만 원을 서랍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는 금고가 있다면 금고 같은 데 돈을 넣어 놓겠죠. 넣어 놓는데 점심을 먹고 왔더니만 만 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내 장부상으로는 나 10만 원 있어 라고 기록해놨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9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 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발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원인을 찾기까지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 현금 과부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금이 10만 원에서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서 이 현금 과부족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하며 기말 결산 시점 원인 불명의 현금 과잉액이나 부족액을 새로 발견하면 현금 과부족이 아닌 현금으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바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제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회계 기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회계 기간인 어떤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시점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5월 8일입니다. 자, 5월 8일 날 실제 현금은 1218만 원이고요. 장부상 현금이 1220만 원이다 라고 한번 볼게요. 아직 지금 우리가 5월 8일에 있으니까 5월 10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직 몰라요. 모르고 자, 5월 8일 날 1220만 원이 금고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딱 돈을 꺼내서 살려보니까 1218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더 모자라요?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을 비교했을 때 실제 현금이 뭐한다? 부족하고 장부상 현금이 많죠. 이 얘기는 이득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자, 이득이다 손해다. 당연히 2만 원만큼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자, 회계상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원인을 밝힐 수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잡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해가 났지만 원인도 정확하게 밝힐 수 없고 금액도 크지가 않거든요. 자, 하지만 회계에서는요,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 2만 원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이 2만 원 부족한
원인을 밝혀내는 노력을 해가지고요.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이 밝혀진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주는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 임시로, 그러니까 잡선실이라고 해서 잡선실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로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말이었죠. 만약에 실제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 현금이 더 많다면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득이기 때문에 이득으로 2만을 낼 거고, 이러면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인을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임시로 무슨 계정 과목을?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 돈이 모자랐다 다 통틀어서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을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얘네들 위치 잡을 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잡고자 하신다 그러면 우리 차변은 뭐가 돼요? 비용의 발생이고요. 대변은 수익의 발생이 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을 쓰되 얘는 잡선실에 해당하는 현금 가부족인데 잠시 뭐 하는 거? 원인을 밝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가?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이득이 나게 되면 이건 어디에다가?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해 두셔도 되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이 이제 언제 밝혀지는 거예요? 5월 12일 날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이 원인 밝혀진 거 출장비면 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비 교통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현금 얼마가 여기 보시면 5월 3일 장부상 현금은 1220만원이나 실제 현금은 1218만원이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현금이 얼마만큼? 2만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물로 현금으로 2만원 기록하시고요. 자, 이건 뭡니까?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지만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실 거고요. 이 현금 과부족인데 얘가 손해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대신에 자산입니다. 현금 과부족으로 2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5월 10일 날 되면 이제 이게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5월 10일 날 원인이 출장비로 밝혀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은 어디로 보내주고요? 대변에 보내주면서 상계 처리해서 이제 현금 과부족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원인은 교통비니까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의 뭘로 발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금 가부족인데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 중에서 실제 현금이 더 많다면 돼 있죠. 자, 5월 3일입니다. 장부상 현금은 1220만원이었으나 실제 현금은 1225만원이다. 그러면 실제하고 장부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실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싸 이익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이득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현금이 실제가 더 많으니까 장부상 적게 잡혀 있겠죠. 그래서 현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으로 해서 5만원만큼 올려주시고요. 요거는 이득이 발생했지만 뭐를 확인해야 된다? 얘가 왜 늘어났는지 그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득은 이득이지만 임시로 뭘로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는데 이거는 뭐 대신에 잡이익 대신에 지금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이익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대신에 뭘로? 현금 가부족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자, 5월 12일 현금 가부족을 처리한 과잉액은 성동상사의 계약금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에 있었던 현금 가부족은 어디로 보내주시고요? 차변에 현금 가부족으로 보내주시고요.
계약금조로 미리 받은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선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건 뭐가 되고요? 선급금이 되고요. 요거는 자산입니다. 선수금은 계약금으로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으면 나중에 받은 대가만큼 물건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이 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본다? 부채가 증가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좀 바꿀 거거든요. 무슨 상황을 좀 바꿀 거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5월 8일에 뭐냐면 실제 현금이 1218만 원인데 장부상 현금은 12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1220만 원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고 그런데 실제 현금이 얼마만큼 지금 2만 원만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잡손실은 잡손실인데 아직까지 기록 안 하고 있다가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을 해 두었다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기말 결산 시점까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자, 원인 찾자. 이거 얼마만큼 차익이 났지? 이거 어디서 차익이 난 거야? 막 찾아요. 원인을 찾자 이거 막 찾는데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점까지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라고 했는데 자, 원인을 찾는 걸 기다려주는 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만 기다려주고요. 12월 31일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찾고자 하는 노력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장부 마감해야 되거든요. 왜요? 기말 결산 시점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의 회계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있었던 현금 가부족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변에 말 그대로 잡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 없애주는 공개, 현금 가부족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8일의 분계는 같아요. 왜요? 실제 현금 1218만 원이고 장부상 현금이 1220만 원이니까 차변에 뭘로? 현금 가부족으로 2만 원. 이게 손해니까 위치를 차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해가 났다라고 하시면 어디 차변에 현금 가부족. 자, 이득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변에 뭘로? 현금 가부족.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가부족 돼 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 현금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데 기말 결산 시점까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가부족은 어디로 보내주시고요? 대변에 보내주시고 차변에는 뭘로 기록한다? 잡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결산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을 비교했을 때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뭘로?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12월 3일 장부상 현금은 1220만 원이나 실제 현금은 1225만 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현금 가부족으로 기록하되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일단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뭘로?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만큼 현금이 많아졌으니까 차변에는 현금으로 금액 얼마? 5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기말 계산입니다. 12월 31일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 과잉액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되어 있죠. 그러면 현금 가부족 5만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 사라져야 되니까 대변에 있었던 현금 가부족은 차변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러면 기말 결산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원인을 못 밝혔네요. 그러면 이제 뭘로 처리한다고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뭐냐면 결산일 현재 장부와 현금의 차이를 새로 발견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문제 보세요. 12월 31일 기말 결산일 장부상 현금은 1220만 원이나 실제 현금은 1218만 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중에 나 현금이 부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기말 결산에 왔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중의 원인을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하면 언제까지요? 기말까지 기다리면서 원인을 밝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지한 시점, 현금이 모자라 인지한 시점이 기중이었다면 기중에 몰래놨다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놨다가 기말까지 가다가 원인에 밝혀지면 원인에다가 대체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말 시점까지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이때는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뭘로 한다?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12월 31일 기말에 기중에 내가 현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기말에 알게 된 거예요. 기말에 알게 됐다면 그때는 그냥 바로 어떻게 한다? 현금 없네. 뭘로? 잡손실로 바로 2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이것만큼 현금이 부족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대변의 뭘로? 현금 얼마? 2만 원. 요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입니다. 12월 31일 기말 결산일 장부상 현금은 1220만 원이나 실제 현금은 1225만 원이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중에 알게 된 게 아니라 12월 31일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장부상에 있는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은 증가한 걸로 해서 차변에 기록해 주시고요. 이것만큼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대변에 잡이익으로 금액 얼마? 5만원 수익이 발생한 걸로 기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첫납세금과 미지급세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의 납부식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법인세 납부 시점보다 앞서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자산계정인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뭐냐면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 법인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뭐냐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기 있죠. 납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고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짜 있죠. 종료 날짜부로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실제 납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채의 성격이 되는 거고요. 부채입니다. 선납세금은 자산의 성격이 돼요. 왜요? 이만큼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그만큼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자, 아직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원천징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내용을 좀 깔고 가셔야 돼요. 당기의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우리 법인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3월 달쯤에 내는데 당기가 아니라 다음 연도 차기에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기중에 이제 자산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납세금, 나 내년에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 내용 볼게요. 자, 4월 17일 국민은행에 예입한
정기 예적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30만 8천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게 되면 무슨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게 돼요. 이거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은행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다고 치면 은행에 우리가 적금에 가입했고 그럼 은행은 우리 회사한테 이자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 측에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수익이 발생한 사람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자,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요. 너네 회사 얼마 벌었어? 이거 따지거든요. 따졌을 때 우리 회사 이만큼 벌었습니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년에 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번거롭거든. 뭐가 번거롭냐면 은행이 회사한테 이자를 주면서 은행이 소득이 발생한과 동시에 세금을 징수한다. 그게 원천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 회사야 네가 납부하지 말고 은행아 너가 어떻게 얘가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라. 누가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 은행이 징수하고 있다가 그 세금을 국세청이 바로 내라.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이러한 틀로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는 다음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미리 이만큼을 은행이 가져가 버렸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큼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선납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고요? 자산적 성격입니다. 자산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자산이고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는 요 30만 8천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169만 2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하는 거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나가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쓰는데요. 이거 말고도 만약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선납세금으로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어떤 데는 이렇거든요. 우리 어차피 세금 냈지 않았냐? 그냥 법인세로 기록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바로 법인세로 기록한다 그러면 선납세금 대신에 뭘로 법인세 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래 놓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 보시면 뭐 돼 있어요? 여기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거 돼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법인세 중간 예납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 단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납부를 할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 말고요. 전년도 있죠. 정기의 법인세는 단기의 3월 달쯤에 납부를 했겠죠. 납부를 했으면 다음 법인세 납부까지 이제 1년이 남는데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보니까 법인세 좀 많이 내고 하던데 8월 말까지 해가지고 단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조금 미리 내라. 이게 뭐가 돼요? 법인세 중간 예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법인세가 얼마가 나올지가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죠? 법인세를 내가 얼마 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건 이 회계기간이 끝나야만 내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 있죠. 납부한 세액의 얼마 정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기에 납부를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법인세 납부할 때 있죠. 2분의 1만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부하게 되면 이것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기 때문에 뭘로 회계 처리한다?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3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 그러면 미리 세금 납부했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선납세금으로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납세금 대신에 뭘로? 법인세 등이다라고 바로 기록하셔도 무관한데 그냥 우리 선납세금을 합시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법인세 등의 정리라고 되는 거 보이죠? 자, 사업기간이 단기가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중에 원천 징수를 당하거나 중간 예납을 하게 되면 뭘로 처리해놔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12월 31일부로 우리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지? 이거를 12월 31일부로 이제 결산하는 시점에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법인세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해서 계산한 거. 그래서 회사의 법인세는 1,470만 원 정도 돼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선납세금 계정잔액은 330만 8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12월 31일부로 우리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영업해가지고 번 돈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하니까 법인세가 1,470만 원이야. 그러면 단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니까요. 단기 12월 31일부로 일단 법인세를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를? 1,470만 원을. 그러면 우리가 원천 징수 당했거나 중간 연합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잡혀있다? 선납세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요 금액은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이건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470만 원에서 뭘로? 선납세금 330만 8천 원 있죠? 이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1,139만 2천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납부 시점이 12월 말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납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 내진 않았구나. 그래서 무슨 세금으로? 미지급 세금으로 1,139만 2천 원을 기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3월 31일 있죠. 요때 정기본 사업연도 법인세 1,139만 2천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그러면 아직 납부 안 한 걸 법인세는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해놨으니까 이 미지급 세금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켜주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줄어드니까 보통예금 통장이 감소하는 거래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2월 31일부로 법인세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3월달에 납부할 때는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시점별로 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래요.